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오늘날 IT 산업은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과 출시된 후로 나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폰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라는 뜻일 텐데요. 올해로 아이폰이 출시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0년 전 오늘 과연 아이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토로라의 CEO는요, 실용적인 소비자들이라면 터치스크린 전화기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노키아의 CEO는 자사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특별한 기술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경제 전문가는 애플의 점유율을 2%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모토로라와 노키아의 CEO는 몇 년이 지난 후에 해임이 되었고, 그리고 그 브랜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아이폰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그때 그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대비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모토로라와 노키아를 만나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때이겠죠. 자,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투자의 가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발 먼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께서는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저도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대기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요. 그쵸. 예, 대기 인원도 많았고, 근데 운영 체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호환에 의해서 좀 적응이 안 될까 싶어서 오히려 처음에는 안 썼었던 그런 약간 경험이 두려움도 있습니다.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예측을 깨고 성공했던 부동산 정책이나 투자 전략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대표님? 네,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 오를 것 같이 이제 묻어놨던 것이 뜻밖의 이제 대박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혹은 정말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시청자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네. 수없이 많은 불안함에 떨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맥을 짚어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특히나 성공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청사가 이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믿질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부 청사를 이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네. 결국은 세종시는 성공적인 투자 전략으로 남게 된 그런 역사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재민 대표와 함께 부동산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신재민의 부동산 여행은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08년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08년도에 두 개의 토지를 가지고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의 토지는 김제 서암동에 있는 이러한 토지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길에 물려있는 네모 반듯한 그런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위쪽 부분에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가 이제 2008년 말 조성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계획이 나온 상태가 아닌 확정이 되고 결국은 이런 조성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러한 토지였다라는 것이고 그 주변에서도 특히나 일반 상업지역이고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이지만 상업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 A 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택이라는 곳을 가지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평택이란 곳이 그냥 일반 산업단지들이 머물러 있던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변에 평택국제병원도 존재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 38번 국도가 주변에 인근에 있는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일대 토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택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2008년에 있는 평택이다, 이렇게 시골 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기업 예정지 주변이라고 하지만 2008년 당시에는 아무도 믿지 않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목은 역시나 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토지를 투자할 것인가, B 토지를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08년 당시에 평당가는 40만 원대였고요. B 토지 같은 경우에 평당가에 20만 원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토지를 너무 고민한 나머지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어디? 네, 저의 선택은 바로 네. 첫 번째 문제 너무 쉽네요. 네. 짜자잔, A 토지입니까? 당연히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A. 네. 그럼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과연 결과는? 네, 결과는 네. B 토지가 판단이 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업지역과 농림지역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네. 두말할 것 없이 상업지역. 지금 윤은재 MC님처럼 상업지역을 뽑기 마련입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금액 상승이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40만 원대에 있을 때 이게 120만 원까지 오르는, 오. 그래도 상업지역답게 네. 3배가량 뛴 그런 토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20만 원이었던 이 평택 지역 그리고 동고리 일대의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가 되고 있냐? 400만 원이 되고 어머. 있습니다. 이게 과연 20배의 어머. 놀라운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세상에.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용도 지역의 이론의 함정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론의 함정이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네. 일반적으로 관리 지역이 좋으냐, 특히나 계획 관리 지역이죠. 계획 관리 지역이 좋으냐, 혹은 농림 지역이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물어본다면 네. 윤은재 MC님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이 좋을까요? 저는 계획 관리요. 계획 관리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건폐율이다, 이렇게 들 수 있겠죠. 건폐율이라는 것은 기억하기 쉽게 건 이렇게 들 수 있죠. 예, 옆으로 긴 거. 그 얘기는 뭐냐면 100평 중에 땅 중에 40%라면 계획관리 지역이 40%의 건폐율이거든요. 네. 그럼 40%라면 100평의 땅 중에 40평을 지을 수 있다라고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용적률의 경우에는 높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평의 땅에다가 80%의 용적률이라면 2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이론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건폐율이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에는 40%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농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의 건폐율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따지고 보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농민의 입장에서 계획관리 지역에 건물을 짓는 것은 또 똑같이 지어야 되지만 40%의 건폐율에 의해서 농림 지역에 농민이 농자가 들어가는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 뭐 농가주택이라 뭐 농업용 창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넓은 평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60% 정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 지역이 좋으냐, 농림 지역이 좋으냐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당연히 계획 관리 지역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차익형이나 혹은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농림 지역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용도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치다. 위치. 이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차익을 위해서라면 농업지가 훨씬 좋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상업지역은 이미 개발이 됐으니까 손해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도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상업 지역이 당연히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상업 지역이란 것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란 것을 이 밸런스를 맞춰서 이 녹지 지역 내부에 있는 도시 지역,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상업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주변에 예를 들어 인구가 밀집이 되지 않는다면 이 상업 지역조차도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와 위치.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이런 상업 지역 땅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상업 지역에 잘못 들어간 경우 오히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몸집이 무거워져서 묶여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거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제가 이번에는 꼭 맞추겠습니다. 내주시죠? 네. 이번 시간 여행은 2013년도로 오. 넘어가겠습니다. 4년 전. 예, 4년 네. 전이죠.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2013년도에 광교 신도시에 있는 자연엔 H 아파트 이렇게 네.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주변에서는 도청 신청사가 이제 예정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앞쪽에 지하철 역세권까지 역세권 개발까지 이렇게 이루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뭐냐면 복합형이고 행정이나 기업들 그러니까 광교 테크노밸리 같은 이런 200여 개의 기업들이 또 들어와 있는 그런 곳 주변에 있는 토지였고요. 도시 인근 녹지 비율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2개나 있죠. 그리고 주변에 공원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A 첫 번째에 있는 아파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에 있는 I 아파트죠. 그래서 이 성복에 있는 I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있는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전부터 도시 지역의 구성이 완료된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아파트를 B 아파트라고 봤을 때 네. A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같은 경우에 1,440만 원에 이렇게 평당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수지에 있는 B 아파트 같은 경우엔 1,300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2013년도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가정을 하시고 어떤 투자를 하셔야 될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선택은 어디? 이번에도 저는 자신 있게 당연히 신도시죠. 에이. 네, 그럼 결과를 그럼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는 바로 오. A 아파트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 맞췄네요. 지금 맞추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A 아파트가 왜 더 좋았느냐 그것은 컴퓨터를 한번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보시면 A 아파트와 광교에 있는 A 아파트죠. A 아파트와 B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크게 거리상으로 멀지 않은 상태에 그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는 4km가 조금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지도상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우선 그 구도심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원이란 도시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도시가 발전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광교라는 신도시, 광교라는 그 신도시에 의해서 이렇게 주변에 연한 노란색이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위쪽에 있는 수지에 있는 I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톨게이트에 대한 이러한 IC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위쪽으로 해서 이미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주변에 있는
분당, 판교 그리고 위쪽으로 강남까지도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그러한 아파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의 아파트가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보자면 네. 광교 아파트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원천 저수지와 신대 저수지가 있으면서 녹지 비율이 약 40% 정도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구 밀도가 국내 신도시 중에서 최고로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교육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윤택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수지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으로서의 약간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칠판을 통해서 한번 네.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면 광교의 경우에는 행정이나 경제, 그러니까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이나 교육의 목적,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밀집해지는 그러한 경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용인의 경우에는 주거, 그러니까 베드타운의 기능이 굉장히 높게 강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강남으로서의 접근성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 또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평당가가 1,400에서 2,000대까지 이렇게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용인의 경우에는 1,300만 원대에서부터 네. 1,400만 원대까지 대략 평당 100만 원 정도의 차익 상승이 이제 이루어진 그러한 경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폭의 경우에는 오히려 광교 쪽이 조금 더 크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 이유는 모든 것은 도시의 기능이 달라지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타운이냐 혹은 여러 가지 행정과 기업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다기능의 그러한 도시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투자 성패가 갈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광교 신도시처럼요. 다양한 신도시가 또 어디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시청자님들이 이제 투자처로 물색을 하고 계시던 대부분의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요즘에는 베드타운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족형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이제 국가적인 기조의 기본이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그러한 많은 대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신도시들이 이제 지금 다기능을 가진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네. 뭐 남학이라든지 목포 인근에 있는 남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뭐 행정과 대기업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또한 뭐 평택도 있겠죠. 평택. 평택도 네. 뭐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군의 이슈 그리고 LG, 뭐 포승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소도시까지도 작은 뭐 다기능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정말 핫한 주목받고 있는 도시가 있다면 어디가 있나요? 네, 민감한 질문이긴 네, 네, 한데요. 가장 뜨거운 도시라면 뭐니 해도 평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따르고 있는 것은 목포 주변에 있는 그러한 호재가 있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겠네요. 네, 평택과 목포 주변 좀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이번 시간 여행은 2011년도로 떠나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충주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우리나라의 내륙의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도심 인근에 있는 토지를 이제 물색하고 계신데요, 시청자님이. 첫 번째 토지는 충주 대소원면 볼리 인근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특징은 지식 기반 산업 단지가 들어오는 농림 지역에 있는 전 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B 토지 같은 경우에는 충주 안림동 인근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충주 인근에 있는 휴양 기능이 있는 그러한 토지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획관리 지역, 특히나 전이었다. 똑같이 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보다는 밭을 좋아하긴 한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보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둘 다 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없었고요. A 토지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는 살펴보다 보니 이렇게 일반 산업단지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기업 도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B토지 같은 경우에 충주호 인근에서 호수가 쫙 내려다 보이는 이제 저녁에는 물안개 끼고 주변에 배산 임수에 이러한 네. 멋진 토지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청자님이 보실 때 평당가가 이쪽은 20만 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A 토지와 B 토지 둘 다 20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러한 토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당신의 선택은 어디? 자, 저희 답을 공개합니다. 저희 답은요, 바로 A! A. 네, 저는 A 토지인가요?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네. 뭐 그러니까. 네. 네. 결과는 바로 A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투자의 목적에 의해서 차익을 바라보는 그러한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컴퓨터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지금 거리는 매우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충주라는 도시에서 거리가 대략적으로 6km 정도 떨어진 하나의 계획관리 지역 토지였고요. 하나는 8km 정도 떨어진 토지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11년도에 봤을 때는 왼쪽 편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토목을 시작하다 보니 공사 차량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 주변 토지가 급격하게 상승하려는 그러한 기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2011년도에서 현재형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 기업 도시가 굉장히 많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위쪽으로도 지금 아파트들이 포진해서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충주 기업 도시는 현재 넥스폴리스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됐는데 충주댐 건설의 약 5배에 이르는 그러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자족형 복합 도시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물론 눈이 즐겁고 코가 즐거운 그런 토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이렇게 이 호수가 보이는 그러한 토지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호재가 있는 그런 곳 주변으로 가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이시는 게 B토지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구입하실 때는 전망 좋고 호수가 아름답고 이렇게 눈을 뜨면 너무 상쾌할 것 같은 네. 이런 지역이 있지만서도 실제로는 그러한 차익형 투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어떠한 호재가 있는 곳 주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투자의 가치는 기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도시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세미나 또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싶지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토지를 알고 싶은데도 어떤 것이 토지의 기본인지도 모르고 토지를 투자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만 붙어 있고 네모 반듯하고 햇볕이 잘 든다고 좋은 토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길잡이를 해드릴 수 있는 세미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강원도 원주시 봉화로 57, 원주 웨딩타운 3층 로즈마리홀에서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8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서울 02-6233-998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125-2와 125-4번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네. 앞으로 이 토지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예, 그게 네.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 좀 드렸죠. 네. 자, 과연 어떨까요? 저희 신재민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예. 네, 잘 지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토지는 언제 구입을 하셨습니까? 이게 구입한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예요, 이게.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보유하신 지도 꽤 오래되셨겠네요. 언제 이제 상속을 받으신 그렇죠. 뭐 건가요? 할아버지 쪽부터 뭐. 이야, 예, 대단하십니다. 땅인데요. 예, 지금 현재 이 토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 우선 주변에 있는 도심의 형태부터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하고 파주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서울하고 파주하고 그 가운데 있는 교집합 부위에 일산이라는 도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기 신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되는데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 내부에 있던 산업 단지들이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일산 내부에 있던 공장들이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곳 인근 쪽으로까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이 뭐냐면 일산에 있던 구도심에서 쫓겨나는 그런 공장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특히나 이 그렇죠. 주변에서 알록달록한 이런 신도심들이 만들어지면서 토지 보상이 나옴에 따라서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그 토지의 지가가 지금까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지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예정지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건물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을 한 번 지은 다음에 1년 동안은 좀 손을 댈 수 없는, 그렇게 이제 좀 규제를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규제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토지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규제를 조금은 눌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는 앞으로도 쭉 보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토지는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데요. 어떠셨어요? 뭐 말씀드리니까 뭐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이 토지는 가치가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와. 토지입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산업단지들이 조금 더 형성을 할 때쯤에는 더 기쁜, 더 웃을 일이 많으실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이게 매입하신 게 아니라 계속 물려받고 계신 거잖아요. 앞으로도 대대손손 그렇죠. 물려주시면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좋은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네요. 네, 부럽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서울 동작구 사당 2동 우성 아파트를 9년 전에 보유하고 현재도 거주 중인데 매도를 해야 할지 계속 보유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9년 전에 보유를 하고 지금 여기서 거주 중이시네요. 네. 아니, 그런데 왜 매도를 하실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가격 상승폭이 너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지금 재개발을 하는 것까지 더 기다려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내방역 쪽이 여기보다는 또 더 호재가 있지 않나 해서, 네. 그쪽에 아파트로 가면 좋겠지만 조금 비싸니까 안 되면 연립이라도 빌라라도 가능했는지, 그걸 네. 좀 여쭤보려고 작년부터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요. 네, 그 마음 너무 저도 잘 알아요. 우리 집만 이렇게 안 오르는 게 아니었어. 진짜 이렇게 네, 집값이 맞아요. 안 오르면 너무 고민되거든요. 오늘 그러면 속 시원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유를 하신 지가 9년 정도 된다고 네. 전해드렸는데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주변 상황을 한번 이해를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왼쪽에 보면 이 선. 자,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의 이 대로변을 딱 기점을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삶의 질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구가 다르니까. 네? 구가 동작구하고, 예, 네. 서초구. 그러니까 이수역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굉장히 삶의 질이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은 역을 활용을 하고 같은 출구를 내리더라도 오히려 지금 생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기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수역 부근으로 인해서도 호재들이 조금씩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호재들이냐면 지금 내방역 주위로 해서 정보사 터널이 이제 곧 예정이 되어 있죠. 그죠? 예, 예, 맞아요. 예, 그 터널이 뚫리는 순간 내방역은 물론 많이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수역까지도 혹은 이 남성역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호재가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이걸 팔고 내방역 주위로 빌라로 들어간다. 그것은 오히려 조금 더 꺼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파트와 빌라는 이 상승폭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는 기존부터 내방역에 차라리 들어가셨더라면 오히려 조금 더 나았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차익분을 좀 주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그 아파트를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들 수 있겠고요. 이 생활권이 변한다라는 것은 오른쪽은 방배동이고 왼쪽은 사당동이지만 이 사당동까지도 도심이 발전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15억이 되면 5억이나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억짜리가 1억 5천이 되면 5천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것이 오른 상승폭은 똑같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것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하신다면 이것은 꼭 멋진 도시가 될 것이라 이렇게 장담을 해드리면서 이 아파트는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재개발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예, 그런데 재개발을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도 집들이 작은 집들이 조금 허물허물한 이런 집들이 아주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려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그 주택들이 허물어지고 재개발이 될 때는 이 아파트 값이 같이 오르게 된다. 이렇게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치도 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상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보유하고 계시면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소식 들릴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조금 더 참고 보유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요. 전화 상담보다도 또 실제로 대표님과 만나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인천 남구 숭이동 1-87 세임 아파트 결혼 1년차 신혼집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이제 전세 계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입해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 일단 축하드려요. 신혼이시네요. 네, 네. 네. 아니, 요즘은 전세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서 신혼집들이 많이 월세로도 사시는데, 그래도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나 봐요. 네, 맞아요. 네,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네. 지금 세임 아파트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예, 지금 세임 아파트가 제물포역 앞에 있는 네, 그 맞아요.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금 네. 지어진 지는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어진 지는 작년 8월에 짓자마자 들어와가지고, 네. 그때 다 지어졌었어요. 아,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 주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주변으로도 학구는 그래도 학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러한 곳 주변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산업단지와 이런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그러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과거에 구도심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거의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오히려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가시거나 혹은 주변에 오히려 주변보다도 서울에 가까운 오히려 그런 아파트로 한번 이제 전세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핵심 지역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입을 하지 말고, 네. 네, 다른 곳으로. 그렇죠. 특히나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 내부 쪽으로 들어오셔야 나중에 다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핵심 지역으로는 들어오기가 더 힘들어진다라는 건데 네네. 신혼부부들의 특성상 초기 자본이 조금 작은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완전 핵심 지역은 아니겠지만 서울에서 크게 멀지 않은 그러한 신도시 주변에서 새로운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을 하신다면 네. 조금 더 밝은 미래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죠. 지금보다 전세값이 더 비쌀 텐데. 그렇죠. 아이고. 자, 상담 받아보셨는데 이 결과 어떠세요? 아, 네, 네, 만족합니다. 네, 만족하세요? 일단은 네,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핵심 네. 지역으로 이전하시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더 좋을 거다라고 좀 전망을 네, 해주셨어요. 네, 잘 참고하셔서요.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신혼 1년차 부럽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943번지 그리고 944-2번지가 10년 전 25만 원이었는데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네. 10년 전에 25만 원이었어요. 예. 와,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매도하고 싶으신 거세요? 예?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를 매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매도. 네, 매도하고 네, 싶은 네. 게 아니라, 네. 여기 내가 그거를 잘 사놨는지 그냥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냥 궁금하셔서 예, 지금 예. 파실 생각은 아니시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예, 예. 네, 좋습니다. 토지 구입을 언제 하셨다고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 초기에는 산업단지에 대한 영향력이 크진 않았었어요. 예.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싶어서
큰 임팩트를 못 받고 있었는데 이 주변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하청업체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그런 토지 예. 주변으로는 공장들이나 집들이 엄청 들어와 있죠.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시화가 진행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그러한 토지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근데 궁금한 거는 지금 이 토지 앞쪽에 보면 작은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구사이의 14번지는 누구 토지일까요? 글쎄 그건 저기 잘 모르고 갔어요. 그러세요.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로도 사용이 안 되고 오히려 개인 토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평수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지금 943번지를 조금 막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개의 지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예. 작은 것들이 소유주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 판단이 되실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도로에 물리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도로를 나가기에 한 3평 정도? 3평 정도가 되죠. 3평 정도가 이제 도로가에 바로 붙어 있는 약간 알박기 형태로 토지가 소유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시청자님이 942의 14번지를 예. 조금 더 소유주를 한번 알아보시고 네. 그 토지를 또 매입을 하실 수 있으면 매입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존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기업이든 이런 대기업이든 어쨌든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이 주변으로는 인프라가 더 구성이 되는데 특히나 이것은 메인 도로변에 붙어 있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이런 토지는 건강이 좋든 나쁘든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앞으로도 쭉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이 토지는 맑음이다라고 와.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예, 괜찮은데 앞에 있는 작은 토지 하나 정도는 매입을 하실 수 있도록 그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쬐끄맣게 그 도로에 저기 조금 나왔죠? 예, 그거요, 그거. 한 세- 그게 정도. 그게 도로계라 그러더라고요, 도로. 그 실제로는 예.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나중에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토지는 다른 소유주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한번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공문서를 활용해서 떼보시면 바로 나오게 되니까 조금 더 궁금한 상황은 세미나에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궁금증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건강도 좋아지셨으니까 더 네.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분당 임해동 143 아름마을 효성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구입 타이밍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타이밍 지금 사야 하나 어쩌나 되게 고민이신가 봐요. 네, 저희가 지금 정보로 보면은 이제 호재가 좀 많아서 네. 네, 거기 보면 뭐 이제 GTX 역도 들어오고 오, 또 이제 그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가 이제 덮개공원으로 덮여서 네. 판교까지가 이제 걸어서 이제 그 도보로 이용권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40평대 정도 아파트를 사서 네. 조금 이제 실거주를 해서 한 10년 정도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지금 오. 사도 되는 건지 만약에 산다면은 혹시 언제쯤 뭐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건지가 궁금해서 와. 나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요, 이분 왠지 성공할 것 같아요. 사실 상담 받아보면 실제로 가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주변 조사를 철저하게 하셨어요. 자, 네네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네.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좋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쪽으로 실거주를 잡으시려고 하시는데 그 네네네. 이유가 혹시 일자리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일자리보다는 네. 저는 거기가 이제 탄천도 있고 전망도 좋고 네. 또 호재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제 와이프가 또 분당에 원래 거주를 했던 사람이고 해서 네.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직장이랑 그렇게 멀지 않고 해서 저는 이제 실거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직장에서 멀지 않은 조건이라면 네네. 저는 지금 구입을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호재들도 작용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미시적인 이 호재들은 잠깐 치고 나갈 수는 있어요. 거품적으로나 어쨌거나 조금씩 치고 나갈 수는 있는데 미시적으로보다도 오히려 거시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인구가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뭐냐면 살기도 좋고 인구가 몰리고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우려점은 오, 네. 단 한 가지 우려점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서도 동탄에 대한 영향을 조금씩은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동탄에 대량 물량이 쏟아질 때 잠깐 주춤할 수는 있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계실수록 인플레이션 이상의 가치 상승을 노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시니까 네네.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쭉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걸 매도 시점을 잡으시려면 오히려 한 10년 이상 정도를 더 보셔도 상관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이 아파트를 그냥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동을 하시고 싶을 때는 전세를 내주시고 이동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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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궁금증 풀리셨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긴 있는데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하세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GTX, 그러니까 광역철도가 들어오면서 네. 단지 바로 앞에 이제 여기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지어져서 네. 이제 30년 후면은 이제 뭐 재건축 연한이 이제 되기는 되는데, 네, 이게 역 주변에 보면 상업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뭐 어떻게 변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좀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예상이란 것은 상업이라는 것은 네네네. 항상 사람이 몰리는 곳 주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네네. 그게 역하고 상관관계가 있느냐 네. 이걸 따지자면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상업지역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네네. 꼭 역주변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판교나 분당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지역이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주변이 오히려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러한 경향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냥 주거는 주거대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네, 도움 되셨어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아, 네. 좋은 일 많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 상담해 드리고요. 또 해결책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언제든지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신재민 대표와 함께 부동산 여행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간 여행에서 가장 포인트 네. 그걸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기능? 그렇죠. 도시기능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정규직이 어느 만큼 들어오는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토지뿐만이 아니고 아파트까지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무척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정보들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